검찰 인사 법무부가 어저께 대검 검사급이라고 하는데 고검장급입니다. 여도 인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1, 2, 3, 4차장을 싹 갈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1차장과 4차장이 이제 하던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 수사 담당 차장들이 있었는데 다 갈렸던 거죠. 내 부인을 내가 꼭 지키겠다.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표명한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이 겁이 없다. 왜 겁이 보통 겁나서 못하는 짓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바로 지금 바로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걱정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4일 화요일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또 초미세먼지도 아주 양호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바깥 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자외선이 좀 셀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이제 어저께 단행됐던 검찰 인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인사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이 자연스럽게 이게 알고리즘으로 돌아오시니까 이게 구독, 좋아요 다 누르는 거로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인사 법무부가 어저께 13일입니다. 저녁 때 이르러서 이 검사장급 이상 이게 뭐 대검 검사급이라고 하는데 대검 검사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검사장 고검장급입니다. 여도 인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검사장을 하던 송경호를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뭐 승진을 시키긴 했지만 한간에서는 뭐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눈에 띄고요.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1, 2, 3, 4차장을 싹 갈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1차장과 4차장이 이제 하던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 수사 담당 차장들이 있었는데 다 갈렸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야당은 김건희 방탄용 아니냐? 이게 무슨 인사가 있다고 인사가 다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은 좀 뭐 방어막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내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송경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송경호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저 인물이 이제 어쨌든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서울 이제 중앙지검장을 맡았는데 원래는 이제 뭐 친윤으로 출발한 분이죠. 근데 수사를 해가면서 점점 이제 친한, 즉 친한동훈 측 인사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를 총괄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 산하에서 1, 2, 3, 4차장 그리고 거기서 1차장이 이제 명품백 의혹, 수수 의혹 관련한 수사를 맡았고 4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는데 이 1차장, 4차장 포함해서 1, 2, 3, 4차장 4명이 모두 명분으로는 이제 승진이 됐지만 승진해서 다른 데로 전보가 됐지만은 이제 수사 실무에서 거의 다 이제 손을 뗀 부서로 거기가 가게 됐고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의 지휘 라인, 수사 지휘 라인을 전부 다 바꾼 겁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죠.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의문점이 좀 드는 건데요. 첫 번째, 이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뭐 저도 올해 취재를 해봤지만 1월 말 매년 2월 초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뭐 이게 5월달 사실 인사철도 아니에요. 5월달에 인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인가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게 인사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로 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좀 이게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용산 대통령실이 좀 불편해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혹시 갈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 건데 당장 인사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이제 이
9월입니다. 9월에 임기가 끝나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해도 사실 자기가 뭐 자리 떠나기 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다 받고 이동하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인사를 했다고 하는 이 시점상의 문제가 일단 걸리고요. 그 시점상의 문제와 함께 이제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이 전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자, 이원석 총장은 이게 뭐 어쨌든 간에 특수통 출신이고 이제 소위 이제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였죠. 이분이 이제 불과 제가 알기로는 11일 전입니다. 이제 이 인사 나기 11일 전이니까 이게 어저께 5월 13일 인사가 났으니까 5월 2일 아마 저 인터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김건희 수사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5월 2일자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인데 그 윤석 총장의 이제 이 말이 식기도 전에 열 하루 만에 이제 말하자면 그 김건희 수사 라인이 전부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며칠 만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안 만들겠다 공약하고 확인까지 했다가 결국은 부활시킨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을 이제 김주현 씨를 임명을 했죠. 예, 김현장 이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이나 이런 기수보다 한 10여 기 정도 더 빠른 선배 기수여서 이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뭐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이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이루어진 이 인사입니다. 대규모 인사여서 이게 시점상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송경호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간 전 서울지검장의 후임에 누가 임명이 됐냐면 전주지검장을 하던 이제 이창수 검사, 이게 검사장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울 검사장으로 왔는데 중앙검사장이죠. 검사장으로 왔는데 이 이창수 검사장은 뭐 저도 좀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즉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된 이후에 2019년이죠. 2019년에 바로 조국 사태 수사를 이제 들어가서 지휘하고 하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물론이고 이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극심한 갈등을 겪었을 때 이 이창수 검사가 그 당시에 이제 대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들고 추미애 장관과 맞섰던 인물입니다. 사실 그들로서는 뭐 대단한 용기였죠. 근데 이런 분이 이번에 이제 김건희 수사를 지휘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시 이제 오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고요. 오늘 이원석 총장이 아마 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인사가 나고 다음 날 오늘 14일입니다. 오전에 검찰청사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어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나눈 일문일답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나? 기자의 질문이죠. 이원석 총장이 어제 검사장 인사는 하면서 3, 4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용산과 갈등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했더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뭐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는 질문이 나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이죠. 갈등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경이 복잡한 거죠, 지금. 인사 시기와 폭을 예상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제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이건 뭐 누가 이런 표현을 했는지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건들지 말라는 표시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내가 꼭 지키겠다. 내 부인을 내가 꼭 지키겠다.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표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특검 하지 않으면 뭐 이게 결국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 묶여가지고 탄핵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내 와이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또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게 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청탁금지법에 뭐가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 삼을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나를 탄핵해 너희들이 뭐 국회가 탄핵해 일단은 뭐 여당이 108명이기 때문에 탄핵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고 야당이 뭐 채워서 혹시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은 법리적으로 따질 것이기 때문에 탄핵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보수 정치의 위기죠. 그리고 또 어쨌든 탄핵이다 말다 뭐 이게 뭐 하면서 야권이 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은 이 한국 정치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참 부질없는 일로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이 검사들이 특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이 맡겨서 그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문제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이거를 막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좌파들의 공격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집권 3년차 증후군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간단하게 표를 좀 보시죠. 네,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얘기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임제의 이제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걸 뭐라고 second term cur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초선 이제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가 second term인데 second term curse 저주인데 이게 첫 번째 때보다 두 번째 임기 때 더 이제 국정 운영의 실적을 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한국은 이제 중임제가 아니니까 이제 단임제니까 한국을 비춰보면 이거는 이제 집권 후반기의 저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권 후반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 임기 3년 차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차 때 전부 다 이런 위기가 있어요. 2000년에 DJP 균열이 와가지고 이제 JP의 자민련이 다시 떨어져 나갔죠. 2010년 이게 이제 MB 정권 때인데 MB 정권 3년 차입니다. 이때 야심차게 밀을 붙였던 세정시 수정안을 바로 여당 내 박근혜 대표의 이거 친박 무리로부터 이게 제척이 돼서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또 5년 뒤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랑 갈등을 빚고 그러면서 이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2015년 박근혜 정권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됐죠.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제 정권이 좀 일찍 시작이 됐으니까 2019년에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3년 차, 2017년에 시작이 됐죠. 그 19년 3년 차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제로 임명하고 이제 이 검찰에 대해서 대척 이게 뭐랄까 갈등을 이루게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 비리, 입시 비리를 수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국 사태가 일어나게 돼서 정권의 위기가 오게 됐죠. 이게 다 집권 3년차 증후군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집권 3년 차에 이런 증후군을 이제 앓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것과도 이런 분석과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했던 발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어떻게 개인 조직입니다. 개인 조직의 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이게 2021년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시점이니까 이제 한 뭐 2년 반 전 시점인데 이때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이 겁이 없다. 왜 겁이 보통 겁나서 못하는 짓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바로 지금 바로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좀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걱정이 큽니다.